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웹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취약점 중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킹 기법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어,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이 공격 방식,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인젝션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모델에서 발생 가능한 공격 기법입니다. 어,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 조작된 SQL 구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전달이 되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DB 명령을 실행시키는 공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마치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원하는 코드를 주입해서 실행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SQL 인젝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유출입니다. 고객 정보나 기업의 비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탈취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조 혹은 삭제하거나 인증 우회를 통해서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시스템의 제어권을 탈취당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SQL의 이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B와 연동되고 있는, 그다음에 외부 입력 값이 DB 쿼리문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SQL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2008년에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1억 3천만 건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SQL 인젝션의 원리입니다. 우선 SQL 인젝션이 작동하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DB와 연동하고 있고 외부 입력값이 DB 쿼리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로그인 처리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SQL 쿼리를 좀 생성을 하겠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쿼리를 생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용자 입력이 적절한 검증 없이 쿼리에 직접 삽입될 때 발생합니다. 우선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예제인데, 만약에 사용자가 아이디에 어드민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마 보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어드민 계정을 이제 탈취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입력 값으로 어드민 이후에 이 작은 따옴표와 그다음에 이 하이픈 두 번을 입력을 했을 때 앞에 것까지 다 처리하고 이 뒤에 하이픈 두 개는 SQL문에서 주석을 의미하므로 뒤에 비밀번호를 체크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어드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쪽까지만 작성이 되고 여기부터는 주석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아이디에 뭐 테스트, 그다음에 월, 비밀번호에 뭐 1은 1이라는 이 쿼리문을 작성을 시키면은 1은 1과 1이 같다는 것은 항상 3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앞에 무엇을 입력해도 어차피 1은 1이라는 이 오월문이 있어서 공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유니온 베이스 SQL 인젝션입니다. 유니온 키워드를 이용해서 원래 서버에서 사용되는 쿼리에 추가 쿼리를 요청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공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페이지에다가 유니온 셀렉트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제품 정보와 함께 사용자 정보까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SQL 인젝션입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에러 메시지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음, 쿼리 결과 측 서버의 참 거짓 반응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검색 헬로 이후에 end 1은 1 하고 나머지를 주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게시판이 만약에 검색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참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게시판이 검색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SQL 인젝션이 작동하는 곳이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참 거짓에 따라서 다른 응답을 반환한다고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이용하는 타임 베이스 SQL 인젝션입니다. 공격 예제를 먼저 보시면은 sleep 5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참일 때는 그러니까 SQL 인젝션이 작동했을 때는 5초 동안 이게 정지되고 아니면은 5초 동안 정지되지 않고 앞에 것만 작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SQL 인젝션 방지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시간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SQL 인젝션이고 그럼 이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어, 이것은 이제 좀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개 변수화된 쿼리 사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 방법은 매개 변수화된 쿼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입력값을 검증해서 이제 정규식이나 SQL 특수 문자 같은 거를 이스케이핑 해서 필터링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장 프로시저 등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만약에 사용하면은 직접적인 SQL 쿼리 작성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함수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최소 권한 원칙이라고 해서 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권한을 먼저 제한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권한만 부여된 읽기 전용 계정을 사용을 하고 필요한 테이블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계정과도 분리된 제한된 권한의 계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과 일부 권한만 가지고 있는 계정을 또 따로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방어벽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냥 방어벽이죠.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뭐 인젝션의 패턴을 탐지하고 차단하거나 패치하는 방어벽을 사용해 줄 수도 있고 ORM이라고 해서 이제 SQL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QL 인젝션의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자동화된 취약점 스캐너, 조금 OWASP에서 만든 이 잽이라는 프로그램과 SQL 맵 등을 활용을 해서 SQL 인젝션이 사용 가능한지, 그러니까 내 페이지가
취약점이 SQL 인젝션에 관련된 취약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수문자 관련해서 조금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수문자를 입력을 직접 해봐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냥 유니언 퀄이라던가 불리언 그리고 타임베스트 등의 공격을 제가 직접 시도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기적인 보안 감사랑 침투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보안을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개발자에게 SQL의 인젝션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시큐어 코딩을 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결국은 SQL 인젝션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보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다양한 방어 기법의 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관리할 때 이러한 보안 원칙 등을 항상 염두에 주시면서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